얼어붙은 내 포트폴리오 원투펀치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원투펀치. 오늘은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 한 방부터 날려주시죠. 네, 굉장히 좀 쿼드풀 위칭데이라서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굉장히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찾는 게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움직였던 종목들 보게 되면 엔터주, 어제 같은 경우에 수급들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수급이 오늘도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보아야 될 텐데, 시장이 오전에 굉장히 약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었는데 지금은 엔터주들 조금 양봉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올랐던 만큼 빠졌는데 그만큼의 기대감을 안고 다시 한번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글쎄요. 일단은 최근에 어떤 트렌드들을 보면은 유형보다는 무형의 경험이라던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소비를 하는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에는 사실상 어떤 자산 가치 상승이라든가 이런 두려움들, 그리고 보복 심리 이런 쪽들 때문에 가전, 가구, 자동차 이런 유형의 상품에 대해서 소비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온라인 쪽으로 좀 옮겨오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리오프닝 효과와 더불어서요. 그러면서 어떤 여행, 교통, 문화, 레저 부문에 관련된 소비 합산액을 보게 되면은 19년도에 20조 4천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팬데믹이 터진 20년, 21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10조 6천억 수준으로 됐고요. 동기간 대비해서는 거의 한 50% 가까이 감소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늘어난 것들이 뭐냐? 가전제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형의 소비가 이루어졌던 기간이죠. 가전제품이 53% 넘는 매출 급증이 나왔었고요. 거기다 가구 쪽도 급증을 했습니다. 안에서 이제 인테리어라던가 이런 쪽들로 꾸미려는 수요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런 쪽들에서 153% 증가하면서 가구도 5조 4천억의 매출이 동기간에 발생이 좀 됐어. 지금 미국이라던가 일본 쪽에 동시 출격하면서 진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1분기의 영업이익이 SN 같은 경우에는 200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가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리오프닝 효과와 겹쳐지면서 나타난 숫자들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기조들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무형의 서비스들로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코로나 이후 소비자들의 패턴이 바뀌는 것을 엔터라는 키워드로 한 방 쳐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오늘 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 한 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장을 바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시장임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의 어떤 패턴들 대비했을 때 과도하게 많이 빠져 있었고 앞으로 이제 어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를 조금 더 하회하면서 의미 있게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가정을 해보았을 때,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수치들이 꺾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업종과 섹터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중기 이상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미리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게임주 쪽이에요. 기업별로 물론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메타버스라던가 NFT 관련해서 굉장히 테마가 뜨겁게 불이 붙다 보니까 이런 쪽들을 이제 하겠다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게임주들까지도 동반 급등해버리는 양상들이 펼쳐졌단 말이죠. 전형적인 테마주 상태였어요. 유동성에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꺾여 있는 상황들이고요. 사실상 실적들이 1분기에 나온 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P2E 게임이죠. 돈을 버는 게임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위메이드 쪽. 이쪽이 지금 인건비라던가 이런 마케팅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1분기에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카카오 게임즈라던가 크래프톤
이런 게임 업체들은 또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별로는 옥석 가리기,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비용을 줄이는 방법들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창출해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게임 쪽은 본업이 잘 돼야 됩니다. 네, 본업이 잘 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P2E 규제 또는 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한 번에 풀어준다 이런 기조는 보이지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전체 뭐 국가들 놓고 봤을 때 인구 대비해서 작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렇게 또 큰 규모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미 P2E라던가 이런 부분들 규제 완화를 해주고 허용해주면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 큰 국가들이죠. 그런 쪽들로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가 저는 좀 더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개별 기업 주가 이런 부분들은 매크로적인 상황의 연동이 어느 정도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양적 긴축, 완화했던 부분들을 긴축을 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당연히 성장주들, 어떤 금리, 특히나 재무제 구조가 좋지 못한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이자의 레벨 수준이 높아지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밸류를 깎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실적을 선방하고 있고 재무 구조상에서 회사에 쌓아놓은 유보율이 많은 상태에서 어떤 R&D라던가 기술 개발, 게임 개발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높여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반등의 서막, 거기에서는 얼만큼 견조하게 시장 대응을 하고 있는 게임사인지를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